나오는데 저 끝에 앉아서 이까지 오는 거리가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느낄 때 언제 느끼는가 하면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그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또 그게 이제 행운 축복이라면 이제 마지막 자리 데드맨 워킹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맨 워킹은 사형수가 사형대 단두대로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내가 죽어서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때 생겨나는 거를 미션이라 하는 게 사명.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 없는데 우리는 데드맨 워킹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라이프 플래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이제 비즈슈머 컨퍼런스인데, 비즈슈머 컨퍼런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게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슈티브를 통해서 이 미디어 세상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제공은 활로가 문호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늘 좀 전에 우리 임영진 교육부의 임영진 부장님이 얘기했죠. 뭐 때문에 무슨 연유로 내가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그 연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왜 휴행 컴퍼니를 시작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주슈머가 갖고 있는 OP 전략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OP 전략 5가지 P, 오늘은 3P, 4P, OP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게요. 3P, 4P, OP로 앞으로 남아있는 생들을, 남아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단위로 세상을 강산이 변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라 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10년 후 나의 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관리의 그 대가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그 10년 후 한국의 미래라는 책, 그 과거를 보고 그거를 쓰고 난 다음 대박 터져가지고 빌딩까지 지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 그 제프 베조스 맞네.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이 묻는 게 뭔가 하면 10년 후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화두가. 10년 후는 어찌할 건가 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OP 전략을 가지고 1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회사 설명, 보상 플랜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체험 사례가 너무 좋다, 업라인이 좋고 스폰서가 좋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우리는 23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대적 상황에 맞고 있는 것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 그러한 그 합리적 의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지금 사회적 현상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갈 길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후 10년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향후 10년간. 향후 10년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그 해답을 내린다면 과거 10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시점은 과거의 10년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럼 미래의 10년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학자들은 그 지구상에 지금 생존해 있는 또는 이제 돌아가신 타계하신 그 미래학자,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논했던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과거를 연구하다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사극을 하고 사극 영화가 이제 나오고 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재조명하는가 하는 거 봐요. 왜 관점들을 보느냐는 거. 저는 이번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영화를 봤는데 4편의 영화뿐이 못 봤어요. 보통 오픈된 영화를 가서 다 보는데 하루에 4편 볼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책을 쓰고 정리하다 바빴는데 그 중에 지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죠. 혹시 남한산성 영화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보는 사람만 봐요. 이게 2명뿐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명뿐이 안 봤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400만 등, 문화 수준 400만 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400만 명이 봤으니까.
1200만 명이 본 영화를 내가 안 봤다 하면 내가 문화적 레벨이 우리나라에서 1200만 등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사 보신 분, 그것도 이번 TV를 봐가지고 TV에도 이번 동시에 한 것 같은데, 요즘 모텔 가도 영화가 다 나오잖아요. 동시상映. 그게 1200만 명이 봤거든요. 그럼 1200만 등 안에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남한산성에 보게 되면 그게 인조 때 그 병자호란 그 무대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그 처해 있는 입장이 나는 선조, 광해군, 인조, 이 세 분, 그거 다 가족 아니에요. 다 그 선조의 자녀분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 영화로 보게 되면 광해군을 소재로 했던 게 광해라는 영화 있죠. 네. 그때도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광해를 연기했는데, 이제는 그 최명길 역을 연기해 가지고 이조판서. 그 이조판서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인사처장이에요. 국가 인사관리처장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예조판서. 그 예조판서는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김상헌.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친화 정책을 쓸 것이냐, 우리 것만 고집할 거냐의 그 논쟁을 벌이는 건데, 저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선조 때는 뭐가 있어요?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그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네트워킹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의 입장을 과거에서 지금의 사람들이 이 뭐 중국 문제라든가 뭐 FTA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들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살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까지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10년간 내가 네트워크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면 된다? 방법을 바꾸면 돼요. 방법을 바꾸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을 바꾸는 두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회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15년 지금도 될 줄 알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전제가 미래를 보고 이 강의를 들어야지, 과거의 모든 것을 맞춰서 들으면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오늘처럼 살았습니까? 어쩌면 오늘처럼 더 잘 살았던 사람도 있고 못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 부자로 살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럼 부자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부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트워크만 하면 백만장자 떠들어. 백만장자 되는 게 꿈이다고. 그러면서 일은 서울역 노숙자와도 그만도 못한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4시부터 뉴스 봐요. YTN. 열차 오니까 자꾸 관리자들이 깨워버리니까 뉴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흘러보는 거 토론 보면서 막 욕짓거리도 하고 해요. 그리고 누구 있는 사람 한편 가가지고 한 푼 줍시도 하고, 아니면 누구 갖고 온 거 나눠 먹기도 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폐지를 모아서 빈병을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모은 사람도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기에 성공한 거를 서울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어디에서 나왔다? 러시아에 있는 그 레닌그라드 광장에 있는 노숙자가 보드카 병만 모아가지고 6천만 원을 저축했다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신문 깔고 자다가 언뜻 본 게 그거니까 그걸 그대로 모아서 실행을 한 적이 있죠. 누군가 했던 거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될 거는 욕먹는 부자가 될 건지 칭찬받는 가난뱅이가 될 건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욕먹는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가난뱅이가 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칭찬받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꾸 레벨을 그들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이 지나가지고 욕먹는 부자인지 아니면 칭찬받는 가난뱅이인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칭찬받는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사람,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육성과 기회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기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자 순위는 기부 순위예요. 기부. 누가 기부를 많이 하냐세요. 부자들은 기부하는데 막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기부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목숨 걸잖아. 그러니까 이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금수저로 전환시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석학들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일어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한 사람들 물려받지 않아도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자랐어요. 원래 금수저예요. 원래 빌 게이츠는. 그런데 제프 베조스, 잭 마윈, 아니면 마크 주커버거 이런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구글을 만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외국에는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네트워크로 크게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없죠. 무슨 소리를 들어요? 다 도둑놈 소리를 듣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카스에다가 만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를 잘 들어봐봐요. 모든 걸 피라미드화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직장인이 피라미드로 하게 되면 니네 회사 조직과 같은 피라미드 조직이다 하는 거예요. 족보라면 니네 족보와 똑같은 피라미드 구조는 다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수평적 구조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게 수평적 관계는 있을 수가 있죠. 구조 자체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직학을 할 때는 하이어라키, 수직적 구조 이런 학습도 이제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고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전 세계 부자들도 지금 계속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백만장자라 하는 거는 백만장자의 개념은 이제는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막 나왔기 때문에 백만장자에 대한 규정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는 집 있고 타는 차 있고 그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3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를 금융자산이라 그러잖아요. 금융자산이 11억 이상 된 사람. 그럼 전 세계 금융자산이 11억 이상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그 돈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전 세계 100만장자는 1650만 명이에요. 그럼 1650만 등 안에는 여러분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1650만 등 안에 들고 싶으면서 어떻게 1200만 명이 보는 영화를 안 보냐고. 문화 수준 1200만 등도 안 되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등수가 몇 등인가 그걸 한번 산정하고 계산해 보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거 부자 순위 매길 수 있고 세금 순위 매길 수 있어. 또 어떤 거는 무슨 토익 토플 점수로 매길 수 있고 아니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고시를 통해서 매기는 거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류층이라 그래 왔잖아요. 그럼 한국에 100명 전 세계에 1650만 명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게 몇 명 정도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의 100만장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1억 이상 저축된 사람.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친 분께는 제가 오늘 특별히 꿈을 드리겠습니다. 꿈포대기를. 자, 하나 둘 셋. 100만, 150만. 우리나라를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가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네. 100만 정도 갖고 있는 데가 중국이 112만이에요. 중국이 112만 정도 갖고 있고 독일이 128만 정도 갖고 있어. 현금 예산. 미국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미국은 480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백만장자라는 말이 백만장자를 제일 먼저 썼던 데가 백만장자의 꿈을 이야기했던 데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사실상 다 이주민들 1492년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최초의 발견이라지만 그건 원래 있는 땅이에요. 사람도 있었고 지만 처음 발견한 거야.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쪽에 꿈을 갖고 있은 게 첫 번째 이제 금광 캐러 다니는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맥을 찾아서 금맥 찾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금맥에 쓰던 그 텐트 기지를
가지고 만든 게 리바이스 청바지지. 질기고 딱딱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게 되면 비하고 바람이 싹 휩쓸려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고 하잖아요. 그 금맥을 캐러 가게 되면 사금 캐러 다닌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남겨놓고 거기를 가죠. 애를 남겨놓고 갔다 와보니까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애고 뭐고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가지고 제가 전에 멘토링 특강에서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 인문학 얘기할 때 앉아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지. In a cavern, in a canon, a coveting for mine. In a cavern, in a canon, a coveting for mine. Delta minor, 40 minor, and it's the Clementine, Clementine, and it's the Clementine. 그 딸이 없어져가지고 그 추모곡이야. 그 추모곡을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 소풍가는 축하객 넓고 넓은 바닷가에 이지랄을 하고 앉아있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자꾸 바뀐다 이거죠. 종교적인 것도 바뀌고 문화적인 것도 바뀌고.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세계적 레벨을 맞추는 차원에서 세계 부자 보고서 어제 신문에 났던 게 어제 신문에. 부자 보고서를 이래 딱 보게 되면 한번 봐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 보고서를 딱 보게 되면 전 세계가 1650만 명, 한국이 20만 8천 명, 미국 479, 일본 289, 일본 봐봐요. 100만 장자 많죠. 다음 독일 128, 중국 112만. 그런데 이런 데는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야. 그런데 예금하는데 우리는 금리 많이 준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2025년까지 100만 장자 자산이 2배로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디만 20만 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만 등 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들의 20만 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겠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들이 수당이 1년에 풀리는 게 2조 원 가까이 돼요.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에 있는 1%, 0.1%들은 그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위치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 그게 뭔가 면 조정해서 하는 회의가 다 전략회의잖아요. 수석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전략회의잖아요. 수석 전략회의를 오늘 또 3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 이 전략, 이 스트래티지 하는 거. 전략은 이기고 승리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경영학 개론하고 경영 전략은 제일 첫 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략은 뭐냐? 전략은 이기는 거,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고 이기는 거는 비즈니스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거는 성공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성공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 전략을 읽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게. 전략을 가진 리더들이 성공한다니까. 이 광화문에 가게 되면 여기 전략,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있잖아요. 성웅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을 무찌렀잖아요. 그리고 그 왜군에게 침략되는 걸 거기서 우리나라 수로를 마지막 그 해양을 완전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분. 요 뒤에 있는 분이 세종대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종대왕 앞에 가서 해마다 가서 사진 찍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 지금하고 얼굴 많이 이때는 통통하고 좀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은 사갔나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도서관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책을 한번 보고 오는 건데, 그럼 여기에 한번 가게 되면은 이 두 위대한 전략가를 보면 이순신의 전략은 뭔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썼죠. 그럼 네트워크 전략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땡기지 않고 나랑 사업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찾아가지 않고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위대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 그런 그 각각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찮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뭐였는고 하게 되면 이길 만한 싸움만 하는 거. 그건 쉽게 말해서 뭔 거면 내가 땡길 수 있는 사람만 가서 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들, 과거에서 현재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트렌드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그걸 바꿔보자 이거지. 그걸 바꾼다면 지금 사람들 만나가지고 간 네트워크 시작한,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네트워크의 최고 직급자 20년 된 고수 백만장자를 땡기러 간다. 이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요, 가면은 욕 들을 게임이에요, 아니면 개도 웃을 게임이에요? 그 개가 웃을 때 옆에서 소도 같이 웃다 안 웃는다? 개나 소나 다 웃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와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만 땡기면 세상 끝났다고. 그 사람이 네 한배 땡겨질 거면 벌써 이미 세상이 끝나고도 두 번은 끝났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만약 내가 다른 네트워크로 여기로 이동한다면 목표와 전략은 어떻게 했으면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가능하죠. 그건 타이밍의 문제니까. 그 사람이 또 한 단계 높은 거 가능하죠. 그게 전략인 게 단계별 전략. 할 수 있는 거. 맨날 가면 어디 모임의 총무, 무슨 CEO 과정, 이제 무슨 회장, 여기만 땡기면 인맥이 야몽야몽한, 인맥 많은 사람 비즈니스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맥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좋은 역량 플러스 그런 역할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하고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옆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이순신 인간의 전략에서 우리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네트워크에서 뭔 거면 질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거든. 그 전략을 가장 많이 쓰죠. 왜? 여러분이 전화하니까 안 받고 자꾸 피하고 오늘도 오기로 해서 안 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피하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때 나온 게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전략에 대한 걸 한번 딱 생각하고, 두 번째 이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세종대왕의 전략은 뭐겠어요? 군관민이 하나 되는 전략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나라 생기면 서로 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딱 만들라니까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린 거를 문자로 사뭇 따내서 엊그제 했던 한글날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 새로 28글자를 맹그노니 사람마다 쉽게 넣어서 널리 써라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썼더라면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어디 먹니 뭐해 반가 빨리 어서와 하이 쭈쭈 크크 이거 못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와우 썼을 거 아니에요. 와우 쓰든지 찌아요 쓰든지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을 여기저기 보낼 수 있고 라인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 있는 걸, 그게 소통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소통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소통 전략은 여러분이 소통이 잘 돼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소통 전략은 3P예요. 오늘은 3P, 4P, 5P 이걸 가지고 하는데 3P의 소통 전략은 뭔 거면, 첫 번째 P는 뭔 거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초청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고. 그냥 와봐가 어딨어. 좋은 정보, 소중한 정보인데 네가 들어봐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따져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비교해보고 네가 가능하다면 이 일을 해봐.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은 너와 같은 팀이 되고 싶은 게 목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냥 왔어요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이런 말을 쓰는 데가 없어요. 우리 박진희님 혹시 미국 생활하셨나요? 대충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김희영, 대충이라는 영어. 봐,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원래 대충이라는 말은 없어요. 응?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지. 왜? 이거는 합리적인 국가에서는 안 쓰는 말이다 이거야. 철저히라는 말은 있어도, 확실하게 말은 있어도, 분명하게 말은 있어도 그런 걸 우리가 그걸 농도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당황해하지 마세요. 영어를 나름 잘하는 분들인데 제가 그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먹니? 하면서 그거 한 건데. 홍승재 대충이라는 말. 그 안 쓰는 말들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팀이 되자, 함께 하자. 그리고 비주슈머가 되어라. 그리고 아이디를 가져라. 플랫폼을 구축하라. 그리고 우리 팀에서 사업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두 번째, 피플, 대상이 누구냐? 어른인지 아이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대상에 대한 걸 알려줘야, 스폰서에 알려주고 누가 온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장소가 어디냐. 이게 커피숍인지 호프집인지. 그래서 호프집이나 무슨 술집, 쪽술방 이런 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술로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이고 오케이 사인 받아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게 다 술값도 견적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게. 비즈니스를 잘못해 왔는데 이제 제대로 하자는 게, 뭐 하게 되면 스폰서 오게 되면 술집에 가서 술부터 시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술을 안 먹는 줄 알아요. 왜? 저는 좀 아닌 사람 앞에서는 술을 못 먹는다 하거든요.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내가 여기서 막 미쳐가지고 코 골고 잔다고 막 판도 부수고 이거 못한다고. 술은 좋은 사람하고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술에게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 뭐 person, people, 목적이 뭐냐 하는 거, 장소가 뭐냐를 근본적으로 산피 분석을 파악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비주슈먼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케팅의 포피가 뭐냐를 또 알면 돼. 이 마케팅의 포피는 경영학 마케팅학과에서 이걸 계속 배우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피는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활용할 건가 하는 거지. 두 번째, 가격이 어떤가 하는 거. 좋은 제품인가 하는 거, 필요한 제품인가 하는 걸 보는 거고, 가격, 이 가격이 적정한가, 내가 구매할 수 있는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는 게,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 온라인 판매야, 오프라인 판매야, 아니면 매장 판매야, 직접 판매야,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할 때 이게 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의 사피 분석인 거예요. 그래야 마케팅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거면 프로모션이 어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네트워크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가격 여러분이 책정해요, 안 해요? 안 해줘. 다음에 여러분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안 정하는 거예요? 이건 장소가 없죠. 아무데나 우리는 다 공기처럼 물처럼 다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공기는 어디든 다 침투해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것도 그걸 막을 수는 없어.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주 업무는 뭔고 하게 되면요, 바로 그래 이런 그 장소, 유통의 장소도 글로벌이 된다 안 된다, 내국, 외국, 지역, 로컬 따지는 것도 그건 회사가 정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온라인만 해야 된다, 오프라인만 해야 된다, 그런 건데, 여러분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모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장님, 스폰서님 프로모션 많이 해놨어요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일이에요, 기본 업무를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한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누구에 대한 시의 자료를 분석해 주는 거. 그 누구에 대한 시의 잔소를 분석하고 아마 리스트업을 하는 건 오늘 그 5시에 멘토링 특강에서 아마 남진희 박사가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우선 티업하고,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고, 어떤 사람을 전화하고, 어떤 사람에게 리크루팅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을 오라 하고, 어떤 사람을 문자 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레벨별로 인맥을 분류하는 거는 그냥 누구 할 건지 무조건 미용실에서 만난 사람, 아는 사람, 엄마, 친척, 삼촌, 누나, 사돈의 팔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 국가, 인종 구분하지 않고 막 넣는 게 아니라, 아이고 스님이 막히라,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촉진을,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 건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은 딱 한 가지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발라봐, 써봐, 먹어봐. 먹은 자만이 알지 100번 말해도 몰라. 그리고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 말은 믿지 마. 그 사람들은 뭘 갖다 대도 그렇게 한다는 거. 다음, 가격에 대한 거는 기왕 사는 거 가격 비교해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 정도 가치가 있지는 그 가치를 높이는 거죠. 다음, 장소에 대한 거는 우리 역삼동 프라자로 와보라 한다든가, 아니면 슈티브에 들어가 보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블로그에 들어온다든가, SNS, 페이스북, 카스, 뭐 텀블러,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뭐 링크나우드 이런 데 한번 들어와 봐라. 트윗 들어와 봐라. 이런 것도 장소에 대한 프로모션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은, 조직 사업은 조직의 구성원을 티업하는 게 최고예요.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내 팀. 그리고 회사의 경영 오너를 티업하는 거. 경영자의 마인드를 티업하는 거. 그리고 회사의 역사를 티업하는 거. 그리고 보상 플랜을 티업하는 거.
그리고 가능성을 티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촉진자고. 이게 사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포피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조에서는 이 전체를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품에서, 제조사에서 제조 원가, 유통에서 또 판매 원가, 그리고 여기서 유통 마진 이런 걸 남기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백오피스상으로 회사가 세 가지를 다 해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프로모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된다? 프로모터. 다 같이 프로모터. 프로모터는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촉진해가지고. 돈킹 같은 프로모터가 이제 옛날에 권등, 뭐 레너드와 무슨 그 헌즈의 뭐 기밀하고 뭐 이노끼의 싸움. 내가 시대가 너무 오래됐나? 흑백 텔레비 시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프로모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잘해야 된다네. 그래서 프로모션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마케팅 프로모션 회사들 이거 촉진해 준다 해서 여러분 블로그나 이런 거 해보면 문자나 쪽지 오잖아요. 당신의 귀하의 블로그를 상단에 넣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프로모션이지. 프로모션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러면 3P, 4P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공 전략은 뭐로 한다? OP로 하는 거지. 그래서 슈엔 컴퍼니의 OP는 뭔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페이 플랜, 보상 플랜, 수당 전략, 소득 전략, 수입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건가, 다음 플랫폼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건가, 다음 피플,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쳐다보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경영자는 어떠하고 사업자는 어떠한가, 그리고 네 번째 패션,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끌어올릴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는 것이 진정한 기회다. 왜 휴행 컴퍼니라고 화두에 모두에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주슈머 OP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주슈머 OP 전략은 제품의 전략, 보상 플랜 전략, 플랫폼 전략,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전략, 다음 열정에 대한 전략이죠. 이 5가지 전략만 오늘을 수립한다면 오늘은 연휴 이제 후반기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첫날의 전략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전략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를 결과, 성과물,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퍼포먼스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전략은 어떤 게 제품 전략이에요? 제품의 전략은 딱 2가지. 제품을 내가 팔 것인가 쓸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결정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가방에 칸뜩 제품 들고 그 2,000원짜리 치약을 6,000원 차비 드리고 가면서 배달해주면서 마음 뿌듯해 하면서 내 고객이 있어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하면서, 그리고 고객이 나만 바라봐. 그런 게 어딨냐고. 고객이 언제 너 바라볼 정신이 어딨냐고. 좋은 거 나오면 좋은 제품, 고객은 좋은 제품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을 팔 건지 쓸 건지, 여러분 파는 걸 잘해요? 아니면 쓰는 걸 잘해요? 그러면 나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제품을 제대로 쓴다. 이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전략을 세우면 소비가 곧 노동이 되는 거,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거, 그걸 찾으려니까 왜 비즈슈머인가 하는 거는 비즈니스, 사업이 되는 사업성 플러스 컨슈머, 소비성, 소비가 곧 사업이 되는 거, 이거를 창안해낸 게 유석우 대표 아니에요. 비주슈머 마케팅으로 이걸 시작하니까 그 비주슈머 마케팅도 나중에 플랫폼 전략에 세겠지만 그쪽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게, 소비가 곧 노동이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소비가 곧 노동이 된다면 계속 소비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가 합리적 소비인가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 그리고 제품을 내가 쓸 거라면 파는 거는 나쁜 것도 양잿물도 팔고 마약도 팔고 다 하잖아요. 비즈니스는 마진은 마약이나 무기나 핵 이런 거, 플루토늄 이런 게 마진은 제일 좋잖아요. 마진이 좋은데 끼어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로비스트들이 있죠. 중가운데 그걸 브로커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일반 제품들은 로비스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품을 쓸 때 또는 제품을 살 때 기준은 뭐냐 하는 게, 그 기준은 바로 안전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 안전한가 하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제품이 몸에 해로운가 하는 거, 이 제품의 화학 성분이 얼마나 많은가, 발암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품이 내 아이가 써도 되고 내 손자가 써도 되고 갓난아이가 써도 되고 노약자가 써도 되고 입원 환자가 쓸 수 있는가? 이 제품이 안전도를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따진다? 마진율을 따지잖아요. 네트워크 회사에서 마진율 따지면 그 사람은 실패 전략을 말하지 않아도 세운 거야. 예, 수당의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방판해야죠. 그리고 제품력은 따지지 말아야지. 오로지 마진만 봐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가? 지금 화두가 다 그거 아니에요. 인류가 그렇게 지금 안전성의 문제, 모든 분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기준들 봐봐요. 우리 올가닉 같은 거 봐봐요. 먹을 수 있는 화장품이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는 게. 발암 물질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헤어 제품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해나, 천연 해나, 라디코 엔젤 해나인가요? 그거를 이제 바르면 저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머리 싸가지고 앉아있는 2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싸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도 그 투명 해나를 해요. 그럼 두피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들어온 왜? 해나를 할 때 흘러내리는 게 그 여성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갑상선 있는데 임파선 있는 데를 다 타고 흘러내리니까 암 환자의 시신을 해부했더니 자궁에서 샴푸 냄새가 난다 하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샴푸하잖아요. 안 그렇나요?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입에 들어와 먹기도 해요, 안 해요? 먹기도 하잖아요. 유방암 환자, 자궁암 환자의 몸속에서는 샴푸 냄새가 나더라. 그럼 안전도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안전한 제품을 취급하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품에 대한 전략인 게. 그리고 미래의 그 제품이 미래의 주요한 변화나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봐야죠. 그 미래는 뭔 거면 A가 안티에이징, B가 바이오 나노, 뭐 인지공학 이건데 제품들이 나노, 바이오, IT 이렇게 인지광학이 융합된 제품이 이게 시대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을 이용하니까 뭔가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을 치고 들고 하니까 진피까지 들어가고 흡수되는 거. 또 하나 IT와 연관되어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보고, 또 인지공학 같은 거, 바이오 산업, 유전자 이런 거, DNA. 그 제품 자체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미라클 크림이 있고, 제품 자체에서 PD RNA인가? PD RNA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품을 그 연구하는 게 전략이 아니고 그냥 주문 쓰는 게 제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 몰라도 크라운 가잖아요. 제품 가격 잘 나는 사람 무슨 성분 잘 않고 여기 나온 거 하고 이거 바르면 뭐 3번 하고 명예현상 같다고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 현대 정 회장이 4천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도 엔진 오일 갈 줄을 몰라요. 와이퍼 갈아 끼울 줄을 몰라요. 방향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가의 전략을 세우라는 게, 이게 전략이 제품 전략 끝단이 안전한가, 쓸 건가, 팔 건가,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가. 그거에 있는 슈엔의 제품들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확실하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전략이 이제 페이 플랜에 대한 페이 플랜에 대한 전략은 이 보상 플랜에 적합한 사업 진행 방식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대로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돈이 안 돼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보상 플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돈 안 되는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음모가 있는 사람들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에 적합한 사업 진행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업 진행 전략에 대한 강의들은 안 하잖아요. 무조건 데려오래. 끄떡 잘하면 긍정적이고 질문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그게 사람을 대하는 전략이냐고. 난 그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큰 소득 페이 플랜, 내가 보상을 통해서 큰 소득을 창출하고 싶다면 소득이 빠른 소득을 원하는지 안정적 소득을 원하는지 큰 소득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정하라는 게. 나는 급해 빠른 소득을 원하게 되면 100%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네. 빠른 소득은 남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든지. 내 능력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건 빠른 소득이 가능해. 오늘 팔면 오늘 남는 거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 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빠른 소득이죠. 그런데 안정적 소득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 소득을 가져가려면 타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타인의 능력 중 뭐 팀의 능력, 그룹의 능력,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멤버들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 그룹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새끼들 때문에 안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개 거한다며 하면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사람 전략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피플에서 필요한 건데, 타인의 능력이라는 거는 사업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나로부터 좋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다 팀이 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문화를 만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소득이 되려면 돈 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큰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너가 배당금이 많잖아요. 기업으로 치자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속 그룹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으로 돈이 많이 벌죠. 그게 육성 능력이죠. 왜? 소득이 가장 극점이 없는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매칭 보너스 아니에요. 매칭 보너스는 하부 내 파트너를 고소득자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승급 전략, 스폰서가 하기로 승급해가지고 수석 가자, 제너럴 가자, 이번 로얄 가고 이번 때 매니저 가자, 그리고 팀 매니저 가자, 이걸 하고 있으면 왜 나를 부담 줘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업 진행 방법을 위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성공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육성되길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함께 가자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사업자인 거예요. 아, 오면 자꾸 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소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뭐 하면 안 되는 탓하는 거,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탓하라는 거야. 남 탓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떠안는다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전달, 후원, 육성. 빠른 소득은 전달을 많이 하면 되고, 안정적 소득은 후원을 많이 하면 되고, 큰 소득은 육성을 많이 하면 돼. 그래서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육성 역량, 리더십의, 네트워크 리더십의 세 가지 역량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상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가져가려고 딱 생각해 본다면 등록 조건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봐봐요. 등록 조건을 보게 되면 회원 등록은 인터넷 전산 등록만 가능. 서류로 내서 하게 되면 서류로 내서 해주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고객센터 지원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시모 등록 무료, CO2 진입, 나만의 플랫폼 생성. 그래요. 무료 등록을 내가 100명을 하게 되면 내 밑에 무료만 100명 들어와. 무료 이상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CO2 진입을 한다면 나만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예요. CO2 진입 사업 조건은 50만 마일리지. 50만 마일리지는 우리 돈으로 110만 원으로 환산되고 있는 거죠. 다음, 누적으로 CO2 달성 가능하다. 무료 등록해서 하나하나 구매하면서 한 15년 만에 내가 CO2를 가겠다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해. 그러면 하나씩 뭐 한 달에 뭐 2,000원씩 뭐 500마일리지 사고 되면 15년 후에 이제 꼬부랑 할머니도 나 CO2 됐어요 해서 나타나면 돼. 그거를 속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구매 없는 떴다방은 사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구매가 없는 사람들 왜 그거 계속 그거 하냐고. 왜 전산 족보가 복잡해진다고 하지 마라 그래. 다음, 등록 조건이 있으면 수당 자격 조건을 보자. 수당 자격 조건은 좌우 1명씩 CO2 직접 추천하면 내가 110만 원을 등록하고 좌우 110 하게 되면 추천 후원 수당 받을 자격이 발생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O2하고 좌우로 한 명씩 하면 이게 바이너리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요 바이너리 그림이 요렇게 그림 그리라는 게 삼각형. 다음, 직접 추천한 하부가 좌우 CO 추천하면 매칭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하부가 추천을 하면서 소득을 가지고 매칭이 생긴다. 다음에 팀 매니저 이상 승급하면 공유 보너스 자격 생겨가지고 지금은 매니저부터 주고 있죠. 수석 매니저 이상 승급하면 성취 보너스 지급 총 2억 600만 원이에요. 왜? 트리플 크라운까지 갈 때 일시불로 받는 돈만 2억 600만 원을 승급 보너스로 받아요. 수석 매니저가 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연휴에 여행 보너스. 이번 11월에 감가죠. 오늘까지 다 여권 내라 그랬잖아요. 다음, 크라운 이상 승급하면 벤츠, 벤틀리 자동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봐봐요. 등록 조건이 어떤 거를 알고 수당 자격 조건으로 와서 물어보는 게 사업할 사람이 소득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야. 아, 그건 필요하고 제품이 어떠냐. 그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돼요. 그걸 앉아가지고 2시간 설명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정확하지도 않는 거. 그러면 가까운 서초동 검찰청에 가가지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 허위 사실 유포로 조사받을 소지가 커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만들 수 하는 게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유지 조건은 매월 사업 유지 조건은 사업을 유지한다. 여기서 내가 꾸준히 수당을 받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정립하고 데퍼짓 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4만 마일, 월 9만 원 정도만. 그럼 월 9만 원 집안에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거 해보고 4만 마일리 정도 쓸 수 있는 제품이 있나 없나 보게 되면 10만 종이 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매월 유지시 때 대소실적 무한 누적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실적 소실적을 다 무한 누적 시켜주는 건 우리나라에서 2개 회사뿐이 없습니다. 여기하고 내가 이거 이전에 했던 회사 둘 뿐이야. 저는 이런 페이플랜 전략을 다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금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최단 기간에 직급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로덕트 전략, 제품 전략 했죠. 이제 보상 전략, 이제 전략이 수립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면 등록하는 거, 그 다음 2명 하는 거, 이것만 첫 번째 전략을 그걸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후원이 어떤가 이거 보면 되고. 그럼 세 번째 이제 플랫폼 전략이에요. 플랫폼 전략은 나의 플랫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계정 있죠? 다음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카카오 그룹,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이용 중인 게 69.2%, 카카오 스토리 47.2, 43. 밴드 36.4, 트위터, 카카오 그룹 이거예요. 이용 중인 SNS예요. 1, 20대 페이스북 이용률이에요. 그러면은 1, 20대들이 5년, 10년 안에 이 사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서 플랫폼 뭐 사업 떠드는 플랫폼 사업하면서 아이디도 하나 없어. 야, 그 페북 아이디 보내봐라 하면 그게 뭔데 하니까 페북은 어느 서점에 가야 사? 이런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팍 패버리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장의 전략을 세울 때는 현황을 보고 트렌드를 보고 흐름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1세기는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는데 이게 웬거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페이스북이 20억 명이야, 전 세계 유저 베이스가 사용하는 사람이. 요게 인스타그램이 7억 명, 트위터가 3억 명, 이게 유튜브가 14억, 그다음에 이거 링크나우드가 5억, 핀터레스트가 1억 5천 명. 그래서 내가 요즘 1억 5천 명이는 아직 시장이 적은데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거에 많이 주력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뭐 이미 뭐 5천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가고, 요것도 제가 10년 이거 시작할 때부터 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라는 게, 이걸 운영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 맨 뒤에 있는 제가 집에 모시고 있는 중전마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뭐를 보고 왔다, 이 루트를 통해서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플랫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고 그 리더 중에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오만 욕짓거리들이 쪽지로 막 날라들어와. 진짜 네가 리더라면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사실 유포까지도 막 들어와.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게 정보통신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그 국가 기관의 권력을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전략을 세우라는 거. 그래서 21세기는 플랫폼을 가진 자가요. 그 플랫폼 중에 여러분이 CO2만 되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여기 있잖아요. 슈월드. 여기 보면 요거 클릭하게 되면 홈쇼핑이 나오죠. 여기 하면 TV 지금 그 요거 클릭하면 다 보는 사람 지금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내 사업 파트너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기 오게 되면 수당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여기는 제품 주문이 어떻고, 이건 DNA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슈앤몰부터 슈앤샵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모든 플랫폼을 담은 슈월드,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슈월드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미래의 주요한 변화,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1인 방송에서 기획하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개인화, 개인의 영역, 개인의 플랫폼, 그리고 슈월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일이 쉬워지잖아요. 여기는 어딘고 하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장한별 박사님이 찍고 있잖아요. 우리 1인 미디어 플랫폼 교육을 수요일마다 시켜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그 춘천에 있는 산토리니예요. 산토리니 가게 되면 그리스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만든 데 있거든요. 연휴 때 가게 되면 사람이 미어져서 하는데 평일날 한번 가봐요. 춘천 여기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저 삼천동에 가가지고 춘천 닭갈비 딱 먹고, 그리고 2인 포장하게 되면 22,000원 중에 2인 포장하면 4인 가족이 와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도 되잖아요. 1인 그런 가는 게. 그리고 세상과 이제 소통하라 하는 게, 자 여기 한번 이제 봐보세요. 제가 이게 뭐 블로그 운영하고 있죠. 1인 방송, 이 다단계 전문 편파 방송이라고 했는데 하도 팀들이 이걸 우겨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방송인데, 근데 나는 다단계 전문 편파 방송이 참 좋은데 그거. 그래서 또 여기 슈티브이 있죠. 여기 보면 자 인스타그램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팔로워들이 있는 거하고, 여기 봐보세요. 이게 링크나우도 있죠. 이제 핀터레스트 있죠. 페이스북 있죠. 블로그 있죠. 이런 걸 제가 직접 다 운영해요. 크라운이 이거 운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나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보고 되게 할 짓도 없다 그래. 그래서 크라운이 나서서 리크루팅 하고 있냐고. 저거 리크루팅용이 아니에요. 왜? 휴엔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나는 덤으로 없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방법들을 다 그룹 관계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라는 거. 이제 네 번째 피플 전략. 피플 전략 하게 되면 창업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창업자의 비전과 가치가, 그거를 토요일 날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2시에 직접 창업자가 창업의 비전과 가치와 걸어온 길을 얘기하고, 경영 철학을 얘기하고, 우리의 모멘텀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프로젝트들을 시즌2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자 유석우 대표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을 갖고 우리나라에 오픈했던, 그리고 실제로 20년 동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본질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회사에서 그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명분, 실리, 시대, 문화. 이 명분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본질. 그리고 소비가 곧 비즈니스가 되는 실리가 있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플랫폼, 그리고 문화, 교육의 문화가 있고, 창업 경영, 이런 모든 문화들이 살아 숨쉬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저술 활동도 하고 있는 창업자가 어떤가를 보고, 두 번째는 성공을 도와줄 스폰서, 그룹, 팀들이 없던가.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 중에 가장 위대한 스폰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 하니까 스폰서가 너 힘들다면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서 하는 게 무슨 얼어 죽을 인내심이냐고. 세상 성공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진짜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러한 과정들, 고통의 과정들을, 장애물의 과정들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자신이 실패 사례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매일 만나는 놈마다 다 오다 끊고 잘 됐대. 그거 다 구라야. 저도 100명을 해보니까요, 한 30명 정도, 30명에서 39명 정도 진입을 하더라고. 그럼 60명에서 70명은 거절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30명을 더 하니까 130명 하니까 60명이 돼. 180명 하니까 거의 100명이 돼. 그렇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봐보세요. 100번 나와가지고 37번만 치게 되면 수위 타자예요. 타격광 돼요. 그런데 초보자가 어떻게 한 명만 나가지고 안 되니까 100% 안 되는 거다. 두 번 만나서 안 되니까 200% 안 되는 거다. 3명 만났는데 300% 안 돼가지고 5명만 만났는데 500%가 내가 확실하게 안 되는 거라면 5명 만났는데 다 안 됐어. 그거는 실패율 500%지. 5%지. 성공률은 95%지. 역으로 본다면. 그런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묵지화 시킬 줄 아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 이랬잖아 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 경쟁해야 돼. 같은 사람을 놓고 경쟁해가지고 서바이벌 리더십을 키우는 거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할 거니까 빨리, 안 하면 내가 한다. 그 다음 일체 안면 까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해야 되죠. 방파는 원래 다 그러고,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는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인데, 여기는 딱 만난다면 선생님 제 밑으로 넣어주세요. 문자 보내, 문자.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가능한 일이겠지만, 열심히 안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나는 천금을 줘도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도와줘도 불평해요. 끝까지 불평불만 듣는 게 훨씬 장애물로는 왔다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게, 평소에 열심히 하고 평소에 잘한 사람을 도와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성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인 사람은 땜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나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강의하게 되면 세미나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소통이 가는 거예요. 이때 3P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항상 우선이라는 게 뭐 팀워크 지원하는 거, 이 방향을 잡고 내 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잡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원래 리더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고 파트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리더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만큼만 해라 하는 거예요. 스카이 나온 분들은 자식들한테 거기 꼭 가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아빠 정도는 하겠지? 아빠는 뭐 놀면서도 했어. 너도 놀아도 될 거야. 너는 더 많이 하니까. 아빠는 학원도 안 다녔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근데 꼭 못 배운 사람들이 스카이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막 얘기하는 거, 애들내 상담하다가 야 니네 아빠도 거기 나왔냐면 아니요. 집에 가서 그래. 지도 못 나오는 걸 왜 내보고 가라 하냐고. 아빠가 갔더라면 나도 갔을 건데 아빠가 힘든 걸 어떻게 내가 해. 내 아빠만큼 반도 못 따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리더가 더 미팅을 많이 해야 되고, 리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리더가 더 육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둘이서 합쳐서 이루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5번째 패션 열정 전략은, 열정은 다른 사람들을 불붙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전과 미션이 없이 열정, 얘기 들고 오자마자 삐리 꽂혔다는 사람 오게 되면 저기는 당분간 후원하지 말 것 같다 그래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최소한 6개월 정도 학습하세요. 학습할 때 학습 비용 110만 원 낸다 생각하고 CO2 진입하고 학습하는 동안에 나처럼 같이 학습할 사람 둘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50% 사업 완료해요.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잘 됐어요. 학습을 꾸준히 하고. 왜? 갑자기 신규들 밀려오면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것만 하니까 불평할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학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멘토링 특강 해주는 거고, SIS 하는 거고, 비즈주머 컨퍼런스 해주는 거고, 미디어 TV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는 거는 5시에, 오늘 5시에 보게 되면 수요일 5시 멘토링 특강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야 될 과정들하니까 그런 걸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건 현장에서 듣고 직접 해보고 그런 교재들도 다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 후원 육성. 제가 상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다의 왕 상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돼요. 계속 잘 때도 이걸 해요. 왜? 상어는 불해가 없어. 이 공기주머니 균형을 맞춰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안 하게 되면 물 밑에 딱 가라앉죠. 누구 한 패 먹히고, 가재 한 패 먹히고, 깨 한 패 먹히고, 요만한 새우 한 패 먹히고, 거기에 다 먹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도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는 거는 인간뿐이야. 그래서 인간은 가장 나약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프로의 열정을 가져서 한번 전폭적으로 도전해보라는 게, 도전해서 안 되면 집안에 이걸 딱 걸어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보라 하면 저 정동진 가가지고 이제 해보다가 그거 하지 말고 Just do it now. 지금 당장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 간에 해보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비즈주머 컨퍼런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쌤이었습니다.